안녕하세요. 보상인공손 보상K입니다.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작업 중 10m 높이에서 떨어진 산업재해 근로자분의 근제보험 손해사정 사례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이야기 알아볼까요? 제의자분께서 최초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응급실 기록지입니다. 보게 되면 공사 현장에서 10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급성적인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당시 이제 환자의 상태라던가 사고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발급해서 보험금 지급 확인원이란 서류에 적혀 있는 재해 경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푸집 작업을 하다가 토사구간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. 다치게 된 부위를 보게 되면 좌측 견관절, 견봉 쇄골관절 탈구라고 되어 있어요. 견쇄관절이라 그래서 우측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쪽이 좌측이고요. 이쪽이 우측인데 좌측 쇄골, 우측 쇄골인데 여기 옆에 이렇게 쇄골 끝 부위에 연결된 부위가 이제 견갑골의 견봉이란 곳이거든요. 좌측과 우측을 비교했을 때 우측에 비해서 좌측이 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더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. 이게 이제 견쇄관절, 견봉 쇄골관절인데 이 부위가 이제 이탈된 거죠.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쪽 어깨를 쓸 수가 없어요. 이제 견관절 같은 경우는 운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. 보통 한 540도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어깨 관절을 보조해주는 역할이 이제 쇄골이라서 이 가슴뼈 중앙에서 좌우측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가로로서 이렇게 쫙 잡아주는 게 쇄골인데 그 쇄골 자체도 굉장히 강한 뼈는 아니다 보니까 이 견갑골과 쇄골이 이렇게 잡아주는 여기 인대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견쇄관절, 견봉 쇄골관절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쪽 부위가 떨어진 거죠. 이제 탈구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열적 정보에서 절개를 해서 육안으로 의사가 보고 그 부분에다가 나사 목과 후크 플레이트로 이렇게 고정을 한 거죠. 그래서 이게 수술 전과 수술 후의 엑스레이 사진이고요. 이제 형틀목공으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보게 되면 근로계약서가 이렇게 있어요. 형틀목공이고 뭐 일당 20만 원 받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분께서 근제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력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임금이 천차만별이시고 근데 이제 근제보험 적용될 때는 이제 통계 임금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 사람이 형틀목공을 정말로 일을 얼마나 했고 이제 수준이 되느냐 그런 걸 또 보기 때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내역서 고용보험 센터 가면은 이런 임금 내역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제출을 하고 이제 근로계약서와 함께 비교를 해서 어떤 이분이 이제 직종이 이거 형틀목공에 해당되는지 그런 거 좀 확인을 합니다. 왜냐면 형틀목공이라는 게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임금을 최대한 뭐 인정을 해서 받기 위해서는 뭐 이런 제반 서류가 근제보험에서는 꼭 필요하고요. 다음은 이제 회사에서 근제보험 증권을 이제 받은 거죠. 이분 같은 경우도 사고 현장에 근제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어요. 1인당 사고가 1억이고 한 사고당 2억 한도까지 돼 있는데 문제는 요새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제보험 자체를 안 가입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제보험은 임의보험이에요. 그러니까 나라에서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이분이 근무하시던 회사에 근제보험 가입이 돼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분께서는 이제 좌측 어깨 수술 후에 이 흉터가 생긴 건데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해배상, 손해보상에 있어가지고 원상 회복이 이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고로 흉터가 생긴 부분도 이제 보상의 목적에 들어가요. 그래서 향후 치료비라 그래가지고 흉터를 제거하고 줄이는 데 들어가는 이제 성형수술 비용을 향후 치료비 추정서로서 평가를 받아서 손해액에 포함시켜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고요. 쇄골 쪽 견관절, 어깨관절 관련해서 이렇게 견쇄관절이 탈구가 돼서 제 기능을 못 해가지고 수술까지 받았잖아요. 이분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좀 심각하게 이렇게 막 다른 견쇄관절 탈구나 골절되신 부분들보다는 그나마 좀 양호한 편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술을 이렇게 받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상태는 좀 많이 호전됐어요. 하지만 이 어깨 관절이 워낙에 불안정 관절에다 약한 관절에 해당되다 보니까 어떤 움직임 제한이라던가 동통장애 같은 게 좀 오랫동안 잔존했고요. 그로 인해서 이제 맥브라이드 후유장애와 노동력 상실률, 그 다음에 한시장애가 적용됐죠. 그걸로 해서 이제 손해액이 평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제 보험금 지급 확인원이라는 걸 띄시게 되시면 이분은 휴업급여가 2,100만 원대가 나갔고요.
그 다음에 병원 측에다 지불된 요양급여가 한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을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장애급여가 없어요. 왜냐면은 이쪽 다치신 부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어떤 영구적 장애에 해당은 안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산재급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급여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장애 등급이 안 나왔죠. 하지만 이제 근지보험에서는 장애평가 기준이 틀립니다. 이제 노동 능력의 감소를 이제 평가하기 때문에 한시장애가 인정이 가능하고요. 이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였는데요. 다행히 회사에서 근지보험이 가입을 하고 있어서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한시장애가 인정되었고, 그 한시장애로 일시수익액에 대한 손해보상이 이루어져서 근제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죠. 근제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었다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변호사를 통하여 뭐 소송을 진행해서 회사에 직접 청구해서 뭐 보상을 받든가 해야 되는데, 문제는 거기에 대한 그 손해배상액, 손해보상액이 소송을 진행했을 때 피해 근로자분에게 실익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그 금액적인 부분이 커야 되는데,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래서 회사에서 근제보험 가입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요. 근지보험은 꼭 중요한 게 회사에서 임의로 가입을 마음대로 하든 안 하든 자유이기 때문에, 많이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은 꼭 그 권리를 찾아서 본인들이 그 손해를 입은 어떤 문제점들을 경제적 회복을 할 수 있게끔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 보상 K의 근제보험 보상 사례는 여기까지고요. 저희 이 근제보험 사례에 대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똑같이 뭐 산업재해 사고로 근제보험 가입이 돼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밑에 있는 상담 폼을 이용하셔서 문의하시면 심도 있는 상담 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